발표하는 순서는 서석구 변호사님, 지만원 박사님, 손상면 회장님, 한성주 장군 이런 순서로 발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발표하는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자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하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잠이 안 온다고 나라 망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나라 꼬라지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방향감각도 상실되었고 이게 대한민국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보니까 요즘 폭염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날뛰고 있는데도 입추의 여지없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 주제가 국민저항권 심포지움이니까 이제 국민저항권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고용도 엉망이고 한전 원전 쇼크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도 엉망진창이 되고 의사분들은 또 의료보험 재정도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기가 막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고 그리고 뭐 북한 김정은이를 끌어안고 조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대통령이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같지 않는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국민저항권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끌고 나갈 주역이 함께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2015년 대미 무역 283억 달러, 그리고 2016년에는 275억 달러,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미 무역 사상 최고의 기록을 올렸죠.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한전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만은 한전 탄탄해가지고 그 흑자를 탄탄히 유지했던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역대 정권들이 못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다가 강력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 인권법 통과시켰죠. 우리나라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문재인이가 북한에 8조 원 퍼줘가지고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도 바로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참 2017년 1월 5일 변론을 할 때 변론하고 나오니까 집에서 전화가 바리바리 와가지고 제가 집에 전화를 했더니 여보 당신이 오늘 헌재에서 무슨 변론을 했길래 텔레비 키니까 뭐 서석구 그냥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하고 촛불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또라이 괴물 변호사가 나타났다고 온 텔레비가 그냥 당신을 잡아뜯는데 제발 좀 말 조심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던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이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사건을 터뜨리는 이런 남조선 언론은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이렇게 입에 침이 나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 건국이래 이렇게 북한 세습 독재 최악의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는 이런 언론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쓰레기 언론입니다. 자, 이 촛불요, 문재인은, 김정은은 촛불이 혁명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촛불은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석기 석방투쟁을 하고 있는 촛불이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이석기가 누굽니까? 6.25 전범 김일성 주차사상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태극기가 애국가도 부정했죠?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 유료, 가스, 철도, 기관 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내란 선동한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자가 이석기 아닙니까? 자, 이런 자를 무죄 석방 투쟁하고 있는 촛불, 이거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그리고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거리를 행진한 이 촛불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김정은이가요, 최근에 보니까 이화여대 대학원생이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그 북한 노동신문을 뒤척거리다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1년 전에 북한 노동신문이 그 1년 전 3월 달에 쭉 노동신문이 그 무렵에 막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기사가 뭐냐?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화여대 대학원생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구나. 이렇게 양심적인 고발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다가 탄핵, 원래 이 촛불을 주도한 집회가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요, 회원수만 해도 8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최근에 뭐라고 표현하면은 우리 민노총이 아니었으면 촛불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했는데, 이 민노총이요, 처음에 1차 민중총궐기를 할 때 북한에서 뭐라고 선동했느냐 하면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를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통진당을 악랄하게 강제 해산시켰으니 민중총궐기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을 하라. 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뭐라고 하라고 했느냐,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런 대형 프라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볐죠. 거기다가 수백 명이 복면을 했습니다. 자, 돌멩이, 막대기, 보도블록, 쇠파이프로 마구제비로 경찰을 구타해가지고 113명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졌습니다. 이거 반란 아닙니까? 이런 민주노총이 주도한 촛불은 반란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 뭐합니까?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이런 반란 세력들 아닙니까?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북한이 탄핵을 정의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지금 탄핵 사건을 보는 눈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것을 조탔고 끌어안고 있는 문재인이나 시각이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오늘 왜 우리가 모였겠습니까? 국민저항권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한가롭게 랄랄라 할 때가 아니잖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옛날 그 로마의 압제 때도 종교 탄압 때도 그 사자밥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본다면 국민 저항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니까요, 5.18 사건을 참 계속 저항하다가 그야말로 기소가 되고 제가 그 변론을 해드리는 우리 지만원 박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손상대 사회자 여러분 이번에 참 투옥이 돼가지고 태극기 집회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다녀왔었죠.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든 태극기 집회에서 참 이렇게 산 영웅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성주 장군님하고 윤영 교수님은 최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변론을 해드리고, 또 이분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강력히 투쟁해왔던, 또 탄핵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해왔던 우리 불굴의 투사들이죠. 또 이 손상윤 이 발제자 분은 뉴스타운, 우리 손상대 사회자하고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형제는 용감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이 뉴스타운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쟁쟁한 기라성 같은 분들과 함께 오늘 국민 저항권 주제로 이렇게 제가 발제를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여기 촛불집회에서 여러 번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노래가 불려졌죠. 이게 나라냐가 누가 지었습니까? 윤민석이가 지었죠. 윤민석이란 김일성, 6.25 정권 김일성이를 찬양해가지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4번이나 국가보안법위원회로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이런 작자가 지은 이게 나라냐는 집회가 촛불 집회에서 공공연히 불려졌습니다. 이거 반론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태극기 집회 그 만원, 2만원 품돈 내는 그는 수만 명 사람들 통장 내력이나 조사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태극기 집회 보수단체 지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이런 한심한 경찰,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까 제가 뭐 경찰차 부수고 뭐 113명 경찰관 부상 입혔다고 했는데, 그 민중총궐기 때. 그런데 웃기는 게 국회입니다. 경찰 예산을요, 도대체 경찰의 과잉 진압을 탓하면서 국회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때 이미 탄핵의 조짐이 나타난 겁니다. 경찰이 113명이나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쉈는데 어떻게 국회가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합니까? 뭐 경찰은 맞아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국회가 버리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국민 저항권밖에 다른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 84조에 보면요,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수사를 했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더 웃기는 것이 검찰도 그렇고 특검이 그렇지만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 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죄다, 아예 유죄를 확정해가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조사도 하기 전에 유죄라고 발표하는 이런 민주주의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을 미리 조사도 하기 전에 유죄로 잡아들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이런 검찰 특검, 이 수사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탄핵사입니까? 예, 이민재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탄핵 관련 100여 건의 조서가요,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지고 가혹하게 인권유린 조사됐습니다. 세계 그 유례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한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22시간 꼬박 밤을 새우고 22시간 같으면 거의 하루 종일 아닙니까? 아침 7시 50분에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딱 1시간 잠자고 이틀 동안 꼬박 철회를 행사한 데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 또 거기다가 법원에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했죠. 세계 그 유례가 없습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 준비도, 판사는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변호사는 변론 준비도 해야 되고 피고인도 사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주나 3주, 4주 간격으로 열리는데 세상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역류성 식도염, 디스크 탈출증, 요통, 그리고 관절염, 체하고 토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한계 체중 36kg, 37kg 시달렸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문제는 홍준표 장관장 좀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아니 이거 국정조사가 말입니까? 대통령을 살인적인 조사 조판을 하고 검찰이 백여권 조선을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 가혹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이 검찰과 법원의 이런 인권유린 불공정 재판, 살인적인 졸속 재판에 대해서 왜 국정조사 못합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자, 대통령 벌금, 징역 24년 벌금 180만 원 선고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각종 조회 결과요,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재단 한 푼도 먹은 바가 없습니다. 최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미르 K스포츠재단은 인건비가 정상 집행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된 재단입니다. 그 774억 원 한 푼도 먹지 않고, 그래서 검찰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즉각석방하지? 왜 이렇게 택도 없는 사법살인형을 선고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뭡니까? 무슨 6년 국고손실했다고,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했다고, 특수활동비, 역대 대통령 다 통치자금입니다. 그것 가지고 누구 처벌되고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희한한 나라입니다. 국고손실 하는데요, 요즘 문재인이가 20조 원을 써가지고 그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죠. 그러면 20조 원 다 어디 갔어요? 허비한 거 아닙니까? 왜 국회가 국정조사 못합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국회가? 또 한전에 원전 쇼크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박근혜 정권 때 잘 나가던 이 한전이 작년에 4조 6천억 손해봤죠. 그 다음에 올해 7조 8천억, 12조 원이 넘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12조 국채를 발행해가 이걸 커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는 야당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노무현 사람을 데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시간에 이제 경고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노무현이는요, 삼성을 협박해가 8천억 뜯고, 현대를 협박해가 1조 원 주식을 뜯다가 1조 8천억 재단기금을 조성했습니다. 774억 원 미르 K스포츠 재단, 그것도 돈 한 푼 먹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사법살인하면서 노무현 그렇게 천문학적 1조 8천억 주식 뜯은 사람 이거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요즘 드루킹 사건 대선 무효 소송 요거 좀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자치선거 치렀죠. 전자개표기가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라크에서 이라크 국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 물론 재검표 결과 당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개표를 무효화하고 수개표로 하기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그 지방정부는 올 9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를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 뭐합니까? 아니 이렇게 이런 엄연한 사실이 벌어졌는데도 왜 국정조사 안 합니까? 그리고요, 옛날에는 투표함이 알루미늄 철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임도 철저하고 잠금장치도 철저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요, 플라스틱 투표함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였는데 주먹으로 탁 치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공인도 부실하고 잠금장치도 부실한 투표함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겠습니까? 이거 왜 국정조사 못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잠금장치 공인이 철저한 알루미늄 철제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 이번에 노이차인 자살? 글쎄요. 아니 어떤 미친 불효자가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바로 그 거리에서 8m나 떨어진 거리, 누군가가 흔들어가지고 절로 밀어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8m 거리나 나가 떨어져가지고 죽이 아닙니까? 그리고 떨어졌는데 경비원이 쿵 하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가보니까 심장이 멎었더라. 의사들 얘기는 뭐라 합니까? 쿵 하고 떨어져가 아무리 고층에서 떨어져도 심장은 바로 멎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심장이 뛴답니다. 이거 개판 아닙니까? 이게 이 나라가? 맞습니다. 도대체 야당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성규 장로님께서 이거 저보고 불법 탄핵의 진실과 국민저항권 행사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발제를 했는데, 이거는 이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한글과 영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문은
영문은 보다 설득력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한 40페이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잘 아는 제 지인께서 변호사님 이거 기니까 긴 거는 긴 대로 보내지만은 짧게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께 그리고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그 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제 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지방자치 선거 전날 하루 전날 그렇게 이 김정은이를 만난 걸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리죠. 그리고 또 통화전쟁을 벌리죠. 그 결국은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김정은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엄청심이 잘 돌아갑니다. 4.1%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하고 우리나라는 자 미국, 일본, 유럽 경제가 잘 나가는데 한국 경제는 이런 문제인식 이런 자 법인세 올리죠. 저 근로시간 단축하죠. 또 최저임금 확 올렸죠. 대기업에 대해서 세금 폭탄 때렸죠. 어느 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기업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하고 자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가 불복종 운동을 하고 또 편의점에서도 나를 잡아가라고 폭탄 선언했죠. 이게 바로 국민 저항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정구 변호사님, 그 1월 15일 날 변론하셨던 그 내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변론이라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 북한에 가서 돈 받고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차지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헌법 84조가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완벽하게 유린당한 사건입니다. 참 고민자권을 발휘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기 잠시만요. 이거 제가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정치권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호소를 합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주도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그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 그리고 이 대여 투쟁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잘하고 이 탄핵에 반대한 김진태 의원이나 전희경 의원 같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모든 분들하고 순수하게 태극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합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할 때 진정한 국민 저항권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저항권. 지만원 박사님 5.18 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또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대한민국 역사는 현대 역사는 5.18의 역사입니다.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이 필요합니다. 5.18의 팩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만원 박사님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분이 뻣뻣해. 이 마이크가 좀 뻣뻣해. 말을 잘하는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18을
그 말씀을 꺼내들면은 뭐 몇 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간 이 시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에피타이저로 약간의 그 시국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을 먼저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요새 그 트럼프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대한민국의 운명은 문재인한테 맡겨놓고 왜 애꿎은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저러는가.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인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 욕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괜히 반미 감정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우스개 얘기로 IQ가 한 12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IQ가 한 200대쯤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IQ 120 정도의 사람이 200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평가를 제대로 못하죠. 저는 뭐 그러면 뭐 IQ가 얼마냐? 뭐 200까지는 안 돼도 한 121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작년 1월에 취임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오늘 무슨 그 뉴스가 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타임 시리즈예요. 타임 시로 시계열로 쫙 봐야 돼요. 역사를. 그래서 트럼프가 작년 1월에 취임을 해가지고 2월 달에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은 IS 6개 국가의 국민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IS의 그 소위 그 중동의 그 나쁜 집단한테 굉장히 화나는 일을 저 사람이 벌리겠구나. 그게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있으니까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다 주는 거예요. 그 몇천 년 오도록 그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다 탁 안겨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팍 솟잖아요. 어차피 미국을 증오하는 다른 나라들은, IS 나라들은 미국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미국 증오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인심 잃을 바에야 그걸 다 주워버린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힘을 받는데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가지고 또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6개국이 이제 그 합의를 했는데 이제 뭐 영국하고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미국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예, 이라크가 자꾸 속여. 뭐 이러니까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어요. 뭐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그러건 뭐 지질렘 지러라 하고 그냥 파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그 5개, 6개 나라가 합쳐서 이란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혼자서 지 마음대로 통제하는 게 더 잘 통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글로 달려와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딱 중동에다 이런 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머리 좋네. 예. 그렇게 하더니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김정은이 지금 뭐 죽이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막 욕하잖아요. 김정은이 막 죽여라. 그거 가지고 이제 뭐야, 레짐 체인지라고 그래. 레짐 체인지. 김정은 죽이는 것이 레짐 체인지, 정권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김정은 하나만 죽여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야, 트럼프 생각에. 그리고 자꾸 문재인이가 들락날락 이 동방물이 주방물이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 뭐 쓸데없는 소리 해쌌고 막 속이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야, 폼페이오 너 가봐. 그 4.27 그 회담할 때 그때 보냈어요. 미국이 벌써 보냈어요, 폼페이오를.
폼페이오 네가 가서 김정은이 그놈 한번 만나봐. 아 폼페이오가 갔다 그러고 야 그놈 그 화끈하게요. 그 말이 좀 통해요. 그래? 그러면 그 죽일 일이 아니지. 그놈을 이용해가지고 레짐 체인지를 하지 말고 블락 체인지를 한번 해보자. 블락. 동블락. 옛날에 이제 동부 서부 이랬잖아요. 블락. 예. 그러니까는 북한을 중국 땅에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떼어내서 미국의 영향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이제 그 트럼프가 이 김정은이가 그 수모로 그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까지 간 거는 온갖 수모를 다 감수하고 간 거예요. 지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비행기 빌려서 남의 영토를 지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메이드 인 USA 타고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갔다 와서 북한에다가 그 50몇 분짜리 그 동영상을 방문하는 그 모든 동영상을 전부 찍어서 북한에다가 전부 틀어줬어요. 북한 주민들 다 보게. 야 이제 미국하고 북한은 참 이 지구상에서 드물게 반목을 해왔는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친구다. 벌써 이렇게 한 게 이게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 다시 미국하고 싸운다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 망해. 예. 그래서 지금 그 무엇으로 보나 트럼프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질질 끌려가는데 이제 그 김정은도 이제 그 만감이 교차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저 트럼프 저 사람을 그 믿어야 좋을까 믿지 말아야 되는 거 이제 그럴 텐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보니까 뭐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뭐 세계에서도 비난이 많고 미국의 방송 언론 치고 트럼프 칭찬하는 언론 없잖아요. 막 공격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공격을 하고 뭐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도 공격을 하고 그런데도 트럼프가 끄떡 없어. 저 정도의 심지가 굳은 사람 같으면 믿어도 되겠다. 편지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하는 벌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시차별로 이제 쭉 해온 거를 보면은 야 트럼프 참 비상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뭐 북한의 그 핵무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영을 바꾸게 하는 거니까. 진영을 바꾸게 하니까 야 너 생각해봐라. 너 뭐 러시아하고 뭐 중국한테 뭐 사람 대접받고 네가 무슨 뭐 돈 받은 적 있냐? 돈 받은 적 있냐? 야 한국 봐라 베트남 봐라. 우리 미국은 그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야비하지는 않다. 그래서 트럼프가 참 그 김정은한테 신뢰를 그 믿음직하다 하는 사람으로 신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참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짧은 시각을 가지고 트럼프가 뭐 지 머리보다 나쁘겠어요? 예? 그 사람이 IQ가 200인데 뭐 IQ 200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제 혼자 얘기고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IQ가 제가 겪은 미국의 지도자 치고는 최고 IQ가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북한을 이제 저렇게 야 너 믿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 경제적으로는 철저하게 봉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이 지금 조바심을 하고 있는 거는 평화선언이에요. 평화선언. 북한이나 여기나 빨리 평화선언하면 개성공단 그런 거 다 하려고 금강산 이런 거 다 하려고 북한 막 퍼주려고 또 이 휴전선 전부 비무장화 하려고 그 평화선언을 저렇게 기다려요. 그 트럼프 안 해줘요 그렇게. 야 너 속셈 알았어. 야 너 속탐 왔다 갔다 벌써 했잖아 9개월 동안. 그 남한에 쌀 다 없어졌다며. 남한에 지금 쌀 다 없어졌대요. 그 창고에 남아들던 게. 그 쌀값 올라간대. 지금 난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 있는데
트럼프가 뭐 그 머리 영리한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민 저항권으로 좀 되게 쏴붙이면은 저 사람들도 그렇게 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제 발등을 많이 찍고 있고 제 무덤을 많이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 태양광인가 그 패널을 말이죠. 소양강 호요를 다 덮어놨어요. 그 시퍼런 거, 그 기분 나쁜 거. 그 오염물질 배출된대요. 그 뭐 중국에서 뭐 몇백 종가 그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뭐 깔지를 못해서 환장을 한대요. 지금 산이고 뭐고 깔아가지고 사태가 나고. 왜 이 짓들 해요? 4대강 가지고 욕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싸우자 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들의 이런 약점들 이런 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자꾸 계몽을 시켜야 돼요. 우리끼리 뭐 싸워요? 얼마나 싸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피타이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고, 혹시 여기 이 책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요 소책자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 괜히 가져왔네. 여기 좀 가져왔는데. 예, 필요하신 분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쓴 글, 이거 참 공들여 쓴 겁니다. 요게 제 해고록에도 해고록을 쓰려고 그 해고록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제 하니까 글이 많이 다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좀 자세히, 여기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은 시간 한 10여 분 있는데 뭐 그거 얼마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고 가셔서 아주 정독을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물어보면 몰라. 안 읽어. 두고 있지 뭐. 여기도 뭐 아무 때나 있지 뭐. 안 읽어. 예. 빨리 읽어야 이걸 남한테 이걸 계몽할 의욕이 생기죠. 이걸 내 주머니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웃에다가 계몽을 해 주셔야 돼요. 왜 5.18이 중요하냐? 이 빨갱이들의 뿌리가 뭐예요? 5.18이에요. 옛날에 그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간첩들이 귀에다 대고 선생님 민주화 하셔야죠. 선생님 민주화 하셔야죠. 귀에 대고 있어. 지하에서 움직여, 지하에서. 근데 이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간첩들이 많아요. 민주화, 통일, 뭐 그러면은 모든 간첩질을 한 것이 다 정당화가 돼요. 이게 민주화의 뿌린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게 민주화라고 그러는 게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마치 증명된 것처럼 이제 떠들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5.18 민주화하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린 법률이 3개나 있어. 그게 뭐냐면 1990년에 노태우가 만들어준 광주 민주화 보상법, 민주화 운동 보상법. 그게 첫 번째예요. 1990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95년 전두환 잡아놓기 위해서 특별법, 5.18 민주화 특별법.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제 그 묘지를, 망월동 묘지를 그걸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대우를 2배 내지 3배 정도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예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3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3개에 의해서 이미 확정이 됐다. 이게 민주화운동으로. 천만에 그 3개 법률 어디를 봐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민주화. 그러면 그 5.18 그러면 그런 민주화운동이라고 거의 공식화된 것이 처음에 옛날엔 폭동이었는데, 폭동이 언제부터 도대체가 민주화운동으로 된 거냐? 1988년이에요. 1988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지만은 12월 달에 대통령이 됐지, 2월 달에 대통령이 됐지, 이제 12월 선거에서.
2월 달에 대통령이 됐지만은 노태우한테 힘이 없어. 이제 이 파워가 국회로 옮겨져.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겨져.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가지고, 야, 이거 50 청문회도 하고, 또 광주 청문회도 하자. 그 50 투기가 생기고 광주 투기가 생긴 거예요. 1988년 6월 18일 날 50 투기가 생기고 7월 13일 날 광주 투기가 생긴 거예요. 광주 투기가. 그 광주 투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르기에 광주 투기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1988년 처음으로 광주 투기가 형성될 때 거기 붙여진 그 민주화운동이라고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거기다 붙여줬는데 그때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안 그러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랬어요. 5.18 민주화운동으로 바꾼 거는 또 2002년도에 바꿨어. 광주.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때 그러면 진짜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관여가 없는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 천만에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저들이 그거 민주화운동으로 해줘. 그러니까 북한군이 왔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의심은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의심이 가야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의심이 안 가면 수사가 안 돼. 의심이 안 간 거예요. 의심이 북한군이 왔다 갔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그냥 민주화운동으로 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1990년에 3당 합당이 됐어요. 노태우가 이게 당이 약하니까 이게 죽겠거든. 그러니까 김종필하고 김영삼을 끌어들인 거 아니야. 김종필, 김영삼. 그래 민자당으로 끌어들였어.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제 민정당을 민자당으로 이제 바뀐 거야. 끌어들여가 합당을 하면서. 그때 이 들어오는 두 사람이 뭐냐면 김영삼하고 김종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요다번에는 이제 노태우가 해먹은 다음에는 저들이 해먹어야 되겠는데 대통령을 정호영이가 이게 떡 버티고 있단 말이야. 국민들은 다 정호영이를 치지 그 두 김이 양김을 안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태우한테 얘기를 거야. 야, 저 정호영이 저 사람을 내치지 않으면 우리 합당 안 한다. 요다번에 정호영 그대로 두면 정호영이 대통령을 할 때 우리가 뭘 때문에 합당하냐? 이러니까 그래 그럼 정호영 내쳐. 강제 해직을 시킨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를 강제로 띈 거예요. 노태우가. 그 부인이 화가 나서 자살 기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정호영을 내친다 이게요. 그러면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분이. 저 정호영 말이야 12.12로 쿠데타 해가지고 말이야 저 광주에서 양민 학살한 놈이야.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놈이야.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 정호영이는 참 억울하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운동이라고 갖다가 이름을 붙인 거는 연구를 해서 그것이 진짜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광주 시민들만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이냐? 그거가 증명돼서 붙인 이름이 아니다 그 얘기야.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이해득실 관계에 의해서 서로 흥정하고 야합한 결과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요. 연구해서 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뭐야 세계 법률이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조사를 3번이나 했대. 조사 3번 했지. 1988년에 광주 투기가 있었지. 그 다음에 2005년엔 이 빨갱이 정권만 생기면은 이거 만드는 거야. 이게 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노무현이니까 2005년도에 국방부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또 이게 문재인이가 또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또 국방부 특조위가 만들어요. 그 3번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도 연구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뭐냐 하면은 어때 연구를 규명을 뭐에 대해서만 규명할 항목이 딱 3개야.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대량 안매전이 있었느냐, 요 3개만 가지고 1988년도도 그거 3개 갖고 하니까는 뭐 나와야지, 나올 게 있어야지. 그 가짜인데, 저들이 소문으로 퍼친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2005년도에 또 했지만은 그게 뭐 거기 그 3개 가지고 또 했지만 안 나오잖아. 또 이번에 또 하니까 이번에 또 특위에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거야. 그러지 마라. 내 시계 보고 있다고. 내 요거 하면은 23분 하는 거야. 5분 더 하시면 됩니다. 5분 더 해라고? 45분까지. 그래서 이번에 그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에 요 3개 규명하려다 안 되고 또 2005년에서 7년 동안 2007년까지 또 하려다가 또 안 되고 이번에 또 3개월인데 그걸 6개월로 해서 이번에 또 이제 국방부 특위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도 또 특조위가 안 됐어. 그 3번 했는데 헬기 사격도 증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발포 명령도 증명이 안 되고 대량 매장도 뭐 광주 뭐 교도소 내내 또 드립한 거야. 저 돈 안 들어가니까 뭐 여기저기 파헤친 거야. 6개월 내내 하나도 안 나왔어. 그 안 나오니까 그거 3개를 이번에 또 이 금년도 2018년 2월 28일 날 또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 이 국회 통과됐어. 국회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우리 한국당의 이종명 의원이라고 하는 양반이 의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야 뭐 맨날 그것만 하지 말고 북한군 왔느냐 그것도 지금 뭐 여론들이 많은데 이거 국론이 분열되는데 이 국론을 아예 분열이 없으려면 그거 규명하자 이게. 그래서 제3조 6항에 그걸 집어넣은 거야.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해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국회 명령이.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그 9월 14일부터 이제 조사위원회가 이제 그 구성이 돼가지고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거 해서 이제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이거를 또 조사를 하고 그와 동시에 저들이 또 조사하고 싶은 거 또 3개 놓고 그 외에 무슨 계엄군이 그때 집합해 다 이게 여단 단위로 집합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여를 이탈을 해가지고 죽으려고 대여를 이탈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뭐 성폭행을 해요? 계엄군한테 지금 성폭행을 또 뒤집어 씌운다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9월 14일부터 이제 가동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의 빨갱이 엄청나죠. 네. 쿠데타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쿠데타 권력을 가지고 이 하는 아주 이렇게 널리 암세포처럼 전부 깔려있는 이런 빨갱이들을 권력으로 다 때려잡을 수는 없어요. 권력으로 안 돼. 일일이 뭐 검찰 얼마나 많은 검찰이 있어요? 그걸 다 조사를 해요.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있어요? 그걸 다 재판을 해요. 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쿠데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야 5.18 말이야 민주화운동 저 빨갱이 자식들 순 빨갱이 북한군이 와서 일으킨 게릴라 폭동을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한 것처럼 말이야 자기네가 영웅시하고 말이야 이제까지 10% 가산점 5% 가산점 하고 맨 먼저 1990년에 노태우한테서 돈 타먹을 때는 뭐 이렇게 서로 인후보정이라고 인후보정. 너 나 뺨 맞는 거 봤지? 봤어 사인. 너 나 봤지? 사인.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까지 해준 게 2224명이야. 둘. 근데 지금 현재 5769명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정하는데 광주시장이 선정해. 그냥 선정해. 우리
월남에 가서 싸우고 뭐 6.25 때 참전하고 뭐 이때 뭐 여기 뭐 부상 다 받았다 뭐 이런 거 안 해줘요. 막 조사하고 재판을 걸고 그래도 안 해주는데 5.18 유공자는 1990년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3억, 그때 돈이야. 지금은 아마 엄청날 거예요. 3억 1,800만 원을 받았어. 3억 1,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거기에 플러스 월 420만 원. 그리고 매년 자식들한테 10%, 5% 가산점. 그리고 다 공짜야. 병원 공짜, 학비 공짜, 다 공짜야.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이런 사기 행각에 대해서 국민들을 분노시키면은 저 빨갱이들 얼굴 못 들고 다녀요. 국민저항권으로 이제 5.18 진실도 바로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손상면 회장님, 뉴스타운 회장님,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언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주적 북한과 간첩을 찬양하는 문재인과 임종석의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삼복대의 나라 극장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런 국민저항권 운동에 대해서 장소를 마련해 준비해 주신 우리 한성주 장군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내국 운동을 했지만 전면에 나서는 거는 뭐 제가 좀 자제를 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구속됐다 출소하신 형님이 계속 구속이 안 됐으면 제가 작년에 나타나지 않았을 계속 뒤에서 일을 도왔을 겁니다. 불행하게 형님이 구속되는 바람에 또 제가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작년부터 제가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는 뭐 여러분들께 우리 뭐 박사님들 말씀 다 하셨지만 뭐 진짜 붉은 청와대가 아니라 뭐 적과대죠, 적과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있고 주적을 찬양하고 간첩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청와대에 지금 다 죽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봤습니다. 적화의 꽃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꽃이 폈습니다. 지금 열매 맺기 직전인데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열매를 파괴할 수도 있고 냉기가 와도 파괴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열매를 못 맺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국민 저항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도 주적을 찬양하는 지금 진짜 이거 뭐 여적죄로 내국이 아니죠. 형사소추 받는 걸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다면 사실 저는 저번에도 제가 방송했지만 당장 체포해서 구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뭐 신영복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더불어라는 게 북한의 김일성의 해고록에서 나옵니다. 또 이 더불어를 찬양하는 사람이 신영복인데요. 2016년 1월달에 신영복이 죽었습니다. 이 신영복은 죽기 전까지도 죽어서도 저는 이 붉은 혁명가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무지 존경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빨갱이들은 다 존경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다 뭉쳐 있습니다. 자, 이 신영복을 문재인이 뭐 오래전부터 존경했다는 건 자기가 누차 얘기했고요. 최근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 애들 불러가지고 주적 간첩들을 불러놓고 이 신영복을 또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는 게 제 말보다 좋을 것 같아요. 처음처럼 그 거치를 문재인 대통령 이상이라고 거치를 주셨고
신영복 선생님을 처음 본 것은 다른 분들처럼 강물로부터 사살 이런 책을 통했습니다. 그를 어찌나 향후들인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일 정부 때 신영복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신영복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로 가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더 충실하시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더불어 선생님의 더불어 숲에서 이런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라는 이런 특권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하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은 더불어 함께하면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 집회가 몇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뜻하셨던 말씀하셨던 또 늘 강조하셨던 더불어 숲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좀 자랑스럽게 서울에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편시 주절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창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그려서 원시적 구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여러분, 이 신영복은 1968년도 통역당 사건, 통밀혁명당 사건입니다. 간첩단 사건입니다. 당시 100여 명이, 168명이가 체포돼가지고 일망타진된 간첩단 사건이 연루가 돼서 주범 주동자 김종태는 1심, 2심, 3심 다 사형으로 사형 처벌됐고요. 사형이 집행됐고, 신영복도 1심, 2심에서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3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 20년 장기 미전향 장기수입니다. 이제 아까 지 박사님 말씀드렸는데 노태우 시절에 풀려났습니다. 88년도에 일제 민주화반에 불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하나같이 지금까지 적화일로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재밌는 게 이 더불어라는 게 지금 다 매칭이 됩니다. 이 김일성의 해고록의 세기와 더불어, 그 다음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이 신영복이 더불어수, 신영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도 당명을 지어줬고, 자 신영복은 뭡니까? 68대가 해방 이전부터 골수 빨갱이였겠죠. 그러니까 장기 죽을 때까지 전향을 하지 않은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의 뜻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더불어숲이라는 게 혹시 적화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이 신영복을 그렇게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갑자기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하면서 자 북한의 주적의 딸 김일성과 김영남들을 초청해서 신영복 그림을 그려놓고 아주 그냥 죽고 못 살고 충성맹세 자기네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벌써 신영복이 자 68년도 간첩단 사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영복은 뭡니까?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수감했고 98년도 자기가 그 월간 말지입니다. 좌파 월간지인데 거기서 뭐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야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과 비슷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전향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혁명의 꿈을 버리지 않는 통역당 당원이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붉은 혁명가로 불려지기를 원했다. 이게 뭐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 주체 사상에 놓은 말이고 이게 전부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간첩 신영복만 존경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얼마 전에 뭡니까? 윤희상 68년 동백잎 사건도
독일에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윤희상을 또 찬양합니다. 근데 윤희상은 또 그 부인하고 김정숙이하고 두 부부가 다 이게 또 윤희상을 찬양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작년에 윤희상 찬양할 때도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원래 평창 올림픽이 오면서 신용복을 대놓고 이게 또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골수 좌파 간첩, 미전향 간첩들을 이렇게 버젓이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동백릭 사건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윤희상. 이 또 윤희상의 뼈를 한국으로 가져온 데서 지금 말이 많고 있는데요. 자, 윤희상은 또 이 김영숙이가 최근에 작년에 그 독일로 가서 동백꽃을 가지고 가서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부부지간에 뭐 이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부참 부수 같습니다. 자, 윤희상은 63년도에 평양에서 김일성과 이렇게 아주 친한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증명이 놓아 있습니다. 자, 또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 역사상 최고의 영도자 주석님의 뜻을 칭송하며 이게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자, 또 이 윤희상의 부인 이수자 씨도 평양 검수상 궁전을 방문해가지고 수령님을 끝없이 헌무하며 수령님 연전에 큰 절을 올립니다. 1999년입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할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라가 적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북한의 김일성이 윤희상이 얼마나 이뻤으면 평양에다가 윤희상 음악단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간첩을 찬양하고 주적 국계를 존경하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을 대한민국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저항권하고 일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은 청와대 문재인은 아까 이 정도 했고요. 또 함께 하고 있는 비서실장 임종석이 이자가 작년에 지만원 박사님과 저희 뉴스타운을 고소해서 지금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님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 날 첫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이 주사파라 했다고 주사파가 본인이 주사파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전과자 사실이 있는데도 전향하지도 않고 그게 당당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얘기한 건데도 검찰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해서 뭐 주체 사상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저희가 지만원 박사님과 함께 모시고 저번 5월 31일 날 대검찰청 앞에서 임종석 국보법 위반 제4조 5조 7조 8조 위반 혐의로 고소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5월 31일이니까 6월 7월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이날 저희가 기자회견하는 날 반대로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자기네가 벌써 작년에 지만원 박사님과 뉴스타운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놓고 그날 고소한 것처럼 뭐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를 또 했었습니다. 자, 뭐 임종석이는 지금 저희가 국보법 위반한 거는 자료가 명백합니다. 이것도 지만원 박사님이 일일이 다 꼼꼼히 챙기신 건데요. 자, 이 보면 이제 대학생 시절 때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지고 현상 수배, 공개 수배도 됐었고요. 실제 3년 6개월 징역을 산 전과자입니다. 국가보안법, 국보법. 야, 이게 20대 때 이제 뭐 전대협 의장 하면서 한 내용인데요. 이 옆에 있는 노동해방실천연대에 있는 동지사랑이라는 글은 진짜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소름 돋을 겁니다. 얼마나 이 임종석이가 김정일 북한을 찬양하는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임종석이가 아까 그 동지사랑 그 노동해방연대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제목이 좀 긴데요. 그치만 박사님들이 꼭 읽으라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상당히 부먹을습니다. 뭐 혁명의 연보자고 뭐 이 진짜 그 찬양 일색입니다. 찬양 김정일을. 그러면은 80년대 20대 때 그 전대 의장으로서 주사파로 활동하면서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고 그래서 국보법 위반해서 구속되고 3년 6개월 복역을 했고 또 90년대 들어서 북한의 김정일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국회의원 의정 활동 내도 거기가 보면은 뭐 북한을 도와주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완전히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오늘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임종석은 그러니까 뭐 80년, 90년, 2000년까지 한 번도 북한을
잊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내통하거나 어떤 주고받고 또 그 다음에 이후에는 자, 이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 자, 이건 최근 자료입니다. 임종석이 평창올림픽 때 자, 옆에 있는 이영철이 이 김영철입니다. 인민군. 이 친구는 뭡니까? 김영철이가 자, 제 14강수입니다. 강수. 북한 강주 5.18 때 침투한 강수입니다. 강수. 14번째, 3년 전에 최초로 발견된 사람이에요. 자, 이 김영철과 이 둘이 손잡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 사이는 뭡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적의 이 수개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좋아하지?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성건입니다. 리성건이도 제 75강수입니다. 75강수. 이것도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남북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처음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손을 잡고 자, 이 김정은이 뒤에서 이렇게 아주 웃음을 지으고 있었는데, 그날 4월 27일 날, 정상회담 할 때도 보니까, 임종석이가 김정은이한테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행위들을 지금 국민들이 대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네들은 지금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지금 한결같이 또 70년간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결같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화 80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 집중적으로 무너진 것 같아요. 김영삼이 숙주 노릇을 했고 김대중 노무현 통해서 완전히 뿌리를 붙이고 이번에는 뭡니까? 주사파 운동권들이 정권 핵심에 차지하면서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다. 완전히 이거는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일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적화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어중간히 집회를 하거나 우리가 언중간히 데모를 하거나 저항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애들은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전애들을 우리가 서로 목숨을 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게임이. 그러니까 방법을요. 우리 오늘 저항권 심포지움을 준비하신 우리 한성주 장군님이 뒤에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한번 우리가 뭉쳐서 싸워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파에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저희는 어쨌든 최근에도 이명박 박근혜 두 번의 우파 보수 정권을 창출했고요.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지도부만 이 구심점만 만든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임종석에 대해서 이번 달입니다. 8월 31일 날 금요일 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 검찰청 앞에서 임종석 국보법 위반 구속 촉구 사법부 검찰 규탄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되어 있으니까 집회 신고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권의 노예가 신뢰가 되지 않게끔 만들게 함께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이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대한민국 살릴 길은 8월 15일 그 뒤에 한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8월 15일 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목숨 바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제목은 협치개헌대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앞으로 9월, 10월 달에는 협치개헌이 갑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또 전자개표기 돌리면 75%, 80% 문재인 지지율
뭐 60% 떨어졌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돌려내는 자들이 주사파들입니다. 어디를 누르죠? 아래 걸 누르나? 자, 김병준 씨가 누구죠? 예,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실장, 정책을 위반했던 자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가서 통합에 실패하면, 이 통합이 뭡니까? 113명 국회의원 중에 63명이 복당파입니다.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이 6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친박파입니다. 이 두 파를 하나로 엮는 데 실패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 개헌은 별 저항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관측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계엄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설을 하면서 이제 고대 트루스 포럼 깃발에 호랑이가 있는데 문재인이가 하는 짓이 여기에 사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벙쪄갖고 그게 왜 호랑이 사슴? 이거는 사슴입니다. 앞으로 이 사슴을 가지고 호랑이라고 하는 자는 다 잡아 쳐넣겠습니다. 이 짓이 계엄령 수사입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계엄령,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재인이가 2016년 12월 17일 날 김정은이가 죽은 지 4년째 되는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나는 혁명을 하겠다 라고 했으니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죠.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혁명을 하겠다. 그리고 모 코미디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각하기만 하면 청와대 담벼락을 제일 먼저 넘겠다. 이랬으니까 계엄령 선포를 검토를 했죠. 이 검토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놓고서 사슴이라고 하는 문재인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무 국방교체, 군부 줄세우기 충성맹세, 개헌 군부 반발 사전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러분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수순으로 가는데 해군 총장을 4개 기수로 건너뛰었습니다. 이 4개 기수를 건너뛰면 어떻게 됩니까? 중장급 이상 8명이 나가는데 그 자리를 누굴 갖다 채우겠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다가 문재인에게 충성맹세한 자를 갖다 채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무사 개혁안을 장영달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가서 냈는데 30%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30%는 누가 나가게 되겠습니까? 보수 그리고 영남 위주로 다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를 채우죠? 좌파들로 채울 겁니다. 이게 개혁의 본질입니다.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자를 계엄사 문건 이걸로 해갖고 우리 기무사령관을 자기 직속 사병들 집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군들 다 잘라내면서 4개 기수 5개 기수 건너뛰면서 그 자리에 충성맹세한 자를 갖다 채우겠다고 하는 나라 파괴, 국방 파괴가 백주대낮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협치 목표는 개헌입니다. 협치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희상이는 국회의장이죠. 협치를 통해 연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연내 개헌이 문희상의 이제 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하는 목적입니다. 추미애 김병준을 찾아온 김병준에게 협치를 하자. 그 얘기는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5개당 협치하겠다. 미국에 가서 미국 국회의사당 의사당 앞에서 폴짝 5명이 뛰면서 한 얘기가 협치를 하자, 개헌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은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하는 것은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의해서 근로인민, 영어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중심입니다. 연방제 고려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입니다. 문재인의 조카 통일 방안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화해협력, 지금 막 퍼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가
남북연합 2체제 2정부로 가겠다. 이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 2000년도 6월 15일 날 김대중이가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이와 함께 선포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글자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입니다.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가시화될 겁니다. 자, 역사 교과서에 이 난리를 치면서 2월 달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이낙연이가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다가 지난 7월 달에는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종북 편에 선 이낙연이를 봅니다. 여기 역사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고 일부 자유를 삭제하고 일부는 넣어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아마 자유가 삭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민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의도입니다. 영토조항 헌법 3조가 교과서 내용에 삭제됐습니다. 이 영토조항도 문재인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마 다음에 나올 안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것은 날려버릴 심산입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도 삭제했습니다. 교과서에 2020년부터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해서 정부 수립이라고 함으로써 1948년에 건국을 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3월 26일 날 문재인이가 개헌안을 이제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전자결제를 해서 발의를 했고 19일, 20일, 21일 조국이가 발표를 하고 했던 내용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했습니다. 5.18 민주화가 들어갑니다.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그래서 국민보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공무원 노동 3권. 공무원 노동 3권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노조가 생기면은 나라가 마비될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왜? 노동자, 농민, 사람 중심이니까. 지방 분권 국가 지향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했다. 사람 중심 사회주의 연방제헌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북한헌법 사람 중심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북한헌법 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사람 중심. 제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요 네 계급을 근로인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 대중이 프롤레타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 대중을 위하여 공모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임종석과 문재인 정권은 작년 12월 달에 국회로 보내는 2018년도 예산안에다가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짰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중심이 뭡니까? 여기에 군인들은 이 사병들을 의미합니다. 병사들 87% 봉급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저들은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북한의 포로가 된 걸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걸 하면은 이제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10명 이상이 오셔갖고 이제 퍼날르는데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이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동아, 중앙은 전혀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2000년도 8월 11일 최항대라고 하는 한겨레
그 다음에 최칠남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나라 46명의 언론인을 대표해서 최항내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것이 5개 항 중에 5개 항 중에 제 2번째 항으로서 군인들이 앞으로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총을 적군을 향해서 발사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총이잖아요. 총보다 더 강한 펜인데 이 펜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비방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총 쏘는 군대를 없애버린다. 총 쏘는 언론인들을 없애버린다. 이 반역의 짓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46명 플러스 47명의 저는 간첩단이라고 하는데 명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지원이가 인솔해 갔습니다. 그리고 최항내, 박본상, 리종대, 차일석, 금창태, 로성대, 송도균이, 장준봉이, 김진현, 송병준, 김용열, 장대환이, 장명수, 김용용, 김경철, 김상훈, 리종덕, 김상영, 김부기, 김경수, 고재철, 우재찬, 윤종석, 김종태, 안용수, 최승희, 서정호, 신화수, 김대성, 미문행, 권호경, 박흥수, 박신원, 류삼열, 김규철, 신대근, 장영배, 심상수, 리길령, 김성조, 박윤년, 김광석, 남선현, 이광호, 백인호, 표한수. 이 자들이 우리는 북한군이 내려와도 총 쏘는 군대를 안 만들겠다. 우리는 북한군들의 비방하는 북한을 비방하는 것을 쓰지 않겠다. 이게 발목이 됐습니다. 이 발목이 된 걸 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죠. 박지원 인솔 언론사 방북단, 아까 그 47명입니다. 북대화 내용 공개 협박 2012년 6월 12일 이때 박근혜가 대통령에 나오려고 준비하면서 종북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즈음에 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협박하느냐?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관 11일 공개 질문장에서 정부 여당 인사들, 대한민국이죠. 정부 여당 인사들 외에 1998년 방북한 동아일보 회장, 2000년 8월 방북한 국내 언론사 사장단에 대해서도 종북 빨갱이가 아니냐. 앞에 열거한 자들이 북한이 종북 빨갱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당시 북측은 외국 정상들이 제공하는 봉화 초대소를 사장단에게 내줬고 47명이 봉화 초대소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사 사장단은 북한 언론기관 대표랑 상호 비방 중지 등 5개 항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교환했었다. 아까 제 2항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때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은 간첩단이 되어서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언론이 왜 침묵하느냐? 저놈들이 다 간첩이 돼버렸는데. 야당도 이미 적화되었죠. 아까 서석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보시면은 사기 탄핵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234명에 63명이 한국당에 있어서 야당이 이제 정부 야당과 집권 야당은 있어도 이 자유야당, 민주야당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5.18 북동 북괴군 투입 말하는 국회의원 보셨습니까? 문재인의 경제안보 파괴하는데 함구하고 있죠.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함구하고 있죠. 기적입니다. 300마리 국회의원들 중에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한 마리도 없다는 기적입니다. 기적. 5구 대선 부정 선거 무효 함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야당 브레이크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홍준표의 공로라고 하면은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좋아하는 면이 하나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3월 20날 아까 말씀드렸죠. 3월 26일 날 해외에서 결재해갖고 문재인이 개헌안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19일, 20일, 21일 사흘간 조국이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20날 국회 개헌안 표결 처리 경우 국회 본의장으로 들어가는 자는 제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천 봉쇄를 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김병준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언제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 개헌안 표결 처리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권을 보장하겠다.
저는 물음표를 쳤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구나. 63명 플러스 알파가 한국당에서 저쪽으로 붙어갖고 개헌안이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자, 개헌 국민투표 9월 10월 달에 국회 개정안 논의 통과시키면 김병준의 한국당이 찬성 당론 시 요 단서를 붙였어요. 찬성 당 니들 각자 가서 해라 하면은 각자 해갖고 헌법 84조를 위배하고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대통령 공고 20일, 60일 이내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그래서 30일 이내, 60일 이내면 5일, 30일 이내면 5일 하면은 30일 만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전자개표기로 12월 중에 국민투표 강행 가능하고 전자개표기로 75%, 80%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듭니다. 만들고 싶은 대로. 연방제 통일 국민투표. 그리고 나면은 연방제 통일 국민투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합니다. 남북한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 통일국가 전환, 한미상호 방위조약 1953년에 이제 다 조인을 해갖고 54년부터 발효가 됐는데 폐기하겠다. 전자개표기 돌리면 찬성 조작 가능합니다. 미국에 서로 다른 셈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장기전입니다. 북핵 폐기, 중국의 관세 폭격을 매기고 시간에 구애 없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불타고 있겠지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단기전입니다. 남한적화, 연내 사회주의 헌법 개헌하고 사람중심 경제 파탄 무장 해제를 시키겠다. 지금 무장 해제, 국방 해제가 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해병대 전력을 서북도서에서 빼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DMZ 경계초사를 빼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면은 그야말로 개돼지입니다. 자, 미국이 OODA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게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ction인데 서로가 관측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액션을 하는데 북핵 폐기를 위해서 액션은 북쪽밖에는 없습니다. 협상으로는 거짓말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이제 북쪽을 가는 것이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한 적화는 올해 중으로 개헌이 가고 그 다음에 내년 중으로 이제 미군 고호홈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폐기하면은 이거는 뭐 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트럼프 장기적 북핵 해결 이전에 남한 적화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도 제가 짝사랑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짝사랑하는 겁니다. 월남이 1975년 4월 30날 폐망할 때 미국은 저기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1973년도 1월 달에 평화협정 맺자 말자 다 전투력을 빼내고 이제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 해리스 대사를 보냈는데 이 북핵 해결하기 전에 남한이 적화되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 이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님 존경하는 해군 제독인데 이 양반은 미국이 북폭을 할 때 중국까지 폭격해야 된다면은 중국의 어디를 폭격하는지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리 해리스 전임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매년 2년간 폭격할 지점들을 가지고 CPX,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를 했던 사람이 해리 해리스 대사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을 남한이 적화되기 전에 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은 지난번에도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했다. 전문에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에 있죠. 국민 저항권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입니다. 선입니다.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국민 저항권은 질서정연하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8월 15일 날 그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월 15일 문재인 끌어내려야
3.1절 150만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전광훈 목사에게 목사님께 제가 여기에서 제기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모이게 했나? 강강수월래 하려고 3.1절 날 150만 명 모이게 해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예비역 한성주 장군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수만 명 왜 모였던가? 박관영 국회의장, 노재봉,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하셨던 분, 김재창, 대한민국의 사성장군을 하셨던 분 모여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엄기호 한기총 회장 목사님 이제 또 광화문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김한식 목사 뭐하러 광화문으로 기어 나옵니까? 왜 놀다가? 국민저항권 방해하러 나온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 방해하고 이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저 청와대로 진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꾸미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저 바깥에도 놓여져 있는데 오늘 거금 800만 원을 들여서 8명이 100만 원씩 내갖고 광고한 겁니다. 순수하게 애국자들의 푼돈에서 나와서 이걸 냈습니다. 광화문 애국시민대회 통합을 촉구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도 아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의 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5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의 경축일이기에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함께 경축해야 하겠습니다. 이날 광화문 건국 70주년 경축 집회는 태극기 애국 집회를 주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민중홍, 김수열, 김영택을 포함한 그리고 김한식, 엄기호 그리고 전광훈 포함한 모든 태극기 애국 집회를 주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시간대가 1시가 될지 2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 스테이지, 원 마이크, 원 커맨더 체계로 통합으로 운영할 것을 애국 시민들은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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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날 오후 시간대에 따로 별도로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이 국민 저항권을 방해하는 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수백만 명 애국 시민들이 하나의 본부석, 하나의 방송을 들으며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여 무저항 비폭력으로 청와대를 향해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위기를 아는 국민들이여, 침묵 말고 수수방관 말고 8.15에 모두 광화문에 모이자. 청와대 근처로 집결하자. 멀리 서울역으로 가지 말자. 멀리 대한문으로 가지 말자. 다들 광화문 일대라고 했으니까 다들 청와대 주변으로 모이자. 강강수월래 리더십을 배격하고 국민주권과 국민저항권으로 국가 파괴 주사파 역도들을 끌어내자. 맞습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 국민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저항권 발휘하여 주사파 정권 몰아내는 날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시간은 토론자들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윤용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시고 두 분 다 나오셔서 유튜브에 이거 돼야 되니까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노출을 기자 놓습니다. 공사하세요. 유튜브에 좀 나올 수 있도록 8월 15일 이후로 없습니다. 예, 그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후 얘기하는 놈은 안할자야. 안 써도 되는데. 문재인 끌어내리라. 안 써도 돼요. 아무 얘기나
좀 이제 진정해 주시고 윤용 교수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그 발표를 들으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항권 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네 분의 그 발표를 보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 이게 주제고 앞으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저항권을 발동하는 그런 운동에 8.15 날 그날 결단을 내리자 하는 그런 토론을 이것이 바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손상대 사회자님. 네, 손상대 내님 반갑습니다. 미처 아직 인사를 못드린 분이 많은데 문재인 정권에서 목소리 크고 태극기 잘하던다고 서울구치소에 국비 유학생으로 372일 1년 7일간 나라밥 먹고 살 빠진 상태로 나와서 지금 오동통 살이 다시였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 보시는 앞에 계시는 네 분의 발제자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고요. 물론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5.18 관련 그리고 주사파 관련 또 현재 태극기 집회 아까 이제 우리 한성 장군님 목 놓아 부르던 그리고 또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잘못된 이런 부분들 우리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목소리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기 참석하지 못한 많은 애국 국민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아마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국민들이 동감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지만원 박사님의 5.18 관련된 수많은 세월을 같이 했습니다. 법정에도 서보고 제수복을 입고 또 법정에도 서보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과연 좌파 정부가 이제 보수의 개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구나 피부로 느꼈습니다. 단언컨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지만원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5.18로 좌파를 무너뜨렸으면 오늘 이런 아픔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 교도소나 구치소에 지금쯤 좌파들로 가득 찼지 않을까 후회스럽습니다. 때로는 폭행을 당하고 때로는 온갖 험담과 목숨까지도 담보해야 되는 5.18의 싸움은 실로 눈물겹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손상윤 회장이 이제 친동생입니다. 한 집에 한 명만 애국하면 되는데 이 자칫하면 둘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자, 이 두 분이 그동안 5.18로 지금까지 사실 그 강주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폭행 당해봤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어떤 테러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숨을 담보하고 싸워야 되는 일, 이분들이 뭐가 할 일 없어 싸우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면 결국은 도둑질 해먹고 결국은 나라 속이고 국민을 속인 이런 작자들이 세상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5,700년 되는 엉터리 5.18 유공자 이거 왜 못 밝히냐고요? 이거 밝히면 오늘 저 여당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정치인들 민정 다 까면 거기에 5.18 유공자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우리 속아내서 도대체 네가 무슨 공적을 쌓아서 5.18 유공자가 됐는지 이거 밝혀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요. 지만원 박사님하고 우리 손상윤 회장에 다시 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네 분의 이제 발제를 듣고 제가 똑같은 마음이어서 저는 1년 동안 밖을 못 봤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5월 31일 날 나와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아니 내가 없는 1년 사이에 언제 이렇게 나라가 빨개졌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맞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감옥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뭐냐? 지금 조만간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변희재 대표를 잘못 고소했어요. 최순실이는 이미 여론의 재판을 받고 모든 언론이 입을 닫았길래 최순실이가 아무리 태블릿 PC 맞니 안 맞니 이래도 언론이 절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JTBC가 변희재를 고소함으로써 이제 재판에서 그 증거가 아마 발휘될 겁니다. 왜냐? 손석희 사장은 TV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이걸 최순실이가 고쳤다. 뭐 이런 게 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검찰 조사 재판이 붙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밑에 손용석 기자, 심수미 기자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로 봅니다. 우리는 고쳤다고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최순실이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고 하는 손석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는 고쳤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두 기자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거꾸로 구속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님이 지금 유엔이나 그리고 저 미 상하원 이런 쪽에 계속 구명 탄핵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못해도 일어는 좀 하는데 영어를 잘하셔서 영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요.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안에서는 세상 밖에 돌아갈 잘 못 듣습니다만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탐지기원인가 뭔가 그 때문에 보수를 당해서 구속이 안 되면 저 성격에 단식을 하는데 그들이 다 진짜 감옥살이 보다가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우리 형제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하는데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제 내 동생까지 잡아채려고 하는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리 강구를 해도 어디다 가수를 듣는 감옥 안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있는 동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뭐 재판들이 계속 진행 중인 모양인데 세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사파를 못 부르고 아버지를 못 부르면 그럼 빨갱이를 안 부르고 그럼 노래나 부릅니까 이거를? 사실은 제가 저보다는 동생이 그래도 옛날에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해보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동생이 거기 먼저 가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래도 형이 먼저 갔다 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자, 우리 사실은 우리 동생이 뭐 정치에 꿈이 있어서 아니라 그래도 보수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뭔가 정치를 한번 해서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랬다가 이명박 정권 때 그것도 보수 정권에 발목이 잡혀서 공민권이 팍달된 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도 이 모양인데 무슨 빨개를 때려잡겠습니까? 보수 정치는 망했더라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동생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애국의 정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만은 형제가 똑같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성주 장군이라면, 이 장군님은 사실 저도 공군 출신이에요. 존경하는 한성주 장군님이 제가 없는 1년 사이에 목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게 나가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안에서 들어갔을 때, 이게 사람을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였구나.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태극기 집회 사회자로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주체자로 몰았습니다. 주체자가 안 되면 구속이 안 되니까 주체자로 몰아서 감옥에 넣어놓고 모든 죄를 내한테 뒤집어 씌워서 집회를 주최했던 정강영이는 1년 6월에 2년, 저는 2년에 3년을 받았습니다. 뭐겠습니까? 너는 제발 이 정권 안에서는 입을 닫고 있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또 큰일 났네 이거.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죽어야죠. 자, 우리 한선주 장군님께서 아까 말씀한 신문의 내용도 지금 보여줬습니다. 저는 정치가 싫어서 순수한 애국 국민들의 태극기든 이 모습이 순수하게 보여야지 정치 색채를 띠면 안 되겠다 해서 태극기 집회를 새누리당이 만들어진 걸 보고 하차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했습니다. 네가 뭔데 하차를 하냐, 새누리당을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려고 거다.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정강영 씨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탈퇴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갔으면 좌파정권 못 들었었어요. 맞습니까? 네. 이런 일 때문에 3월 10일 날 폭력 집회라는 딱지를 붙이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1년 넘는 세월이 있으면서 얼마나 복장을 쳤겠습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태극기 집회가 제자리를 찾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더 씩씩한 목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을 것이다. 밖에 나와봤더니 아니었어요. 4분 5일이 돼서 개판이 됐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건강을 챙기고 집에 앉아서 보약이나 먹고 시간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꼬라지를 못 보겠더라고요. 나서서 각 지도자들 만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합 집회를 요구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그들의 말씀을 꼭 경청해서 들어주라. 그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가슴 열고 손을 먼저 내밀고 이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뭘 요구하는지를 들어줘라. 그게 통합이다.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나서서 그 통합을 주장하던 중에 며칠 전에 뭔가 또 전문용어로 빅사가 난 것 같아요. 또 갈라져서 뭐 이런 식이 된 모양인데 반복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늦지 않았습니다. 통합 집회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없습니다.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를 방해하는 원흉은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다. 저는 반대로 오늘부로 태극기 집회를 끌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모두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태극기를 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국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답을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여기 앞에 계시는 이 네 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큰 처방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태극기 집회를 5곳, 6곳, 7곳, 8곳, 100곳에 하면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달라져야 되고 이제 태극기 집회도 김한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5.18의 비수를 찔러야 되고 서석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이 어디가 핵심인지 아킬레스건을 잡아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붉게 물들고 있는 저 주사파 이런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 명약을 손상윤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팩트를 갈라서 전복을 찌르지 않는다면 매일 태극기 흔들어 봐야 우리 한성주 장군님 말씀하시는 강강수월래입니다. 뭔가는 달라져 있어야 될 이런 태극기 집회들이 결국은 이 네 분의 목소리나 주장조차도 제대로 담지 못한다 이러면 태극기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튜브 방송들 많이 오셨는데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그냥 나가서 태극기 흔들어 노래 몇 번 부르고 오는 이게 아니라 이 네 분의 지금 하시는 오늘 이 발제 목소리가 그대로 현장에 투영이 돼서 그 결과가 여러분 앞에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늘 태극기 집회에 지도자분이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연락 왔습니다. 김명규 회장님이 저기 계시네요. 아니, 수술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제가요 태극기 퇴진 행동본부라는 그 자빨들 만든 그 서류를 이계성 회장님 하나 받아가지고 쭉 한번 훑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걔들은 집회를 할 때 완전 백스를 만들어서 0.1%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태극기 집회는 매뉴얼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 한 장도 없이 마구 재미로 그냥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라 이러니까 결국은 3월 11일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제가 주최자로 몰려서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가도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고 갔다 와도 누구 하나 책임주지 않는 이걸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이제 앞에 계시는 이 네 분이 바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선구자들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